제 베이스는 이제 8등급에서 시작을 했다. 소위 말해서 빡통 수준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명 뽑는다. 그럼 실제 경쟁자들은 15명에서 20명이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다 허수라고 생각해. 저는 혹시 그럼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약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꼴을 조금. 안녕하세요, 편입무한입니다. 오늘은 수능 8등급 노베이스에서 고려대 수학과 편입 합격한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편입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상대 수학과, 한양대 수학과까지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베이스는 이제 8등급에서 시작을 했다. 그쵸. 네, 고3 때 처음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소위 말해서 빡통 수준으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8등급이라는 게 솔직히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고려대 편입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조은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지만은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이 편입생분들에게 약간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힘들게 모셔왔습니다. 편입 학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꿀팁들 쭉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시죠?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내가 자습을 할 때 영어 지문을 한 지문을 본다? 50분 걸려요. 좀 쳐요. 남들 모의고사 한 세트 풀 때 나는 거의 그냥 그 정도로? 거의 뭐 흥선대원도 세국점 제국입니다. 그렇다고 국어를 잘하냐? 아니야. 1등급이면 읽지를 못해. 남독증이 와서 숫자가 막 뒤바뀌어 섞입니다. 이게 글자가 뒤바뀌어 섞여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매지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연계국어였네요. 그쵸, 연계국어. 글을 잘 못 읽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할 때도 숫자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9구단 1등인 저보다 잘하는 수준? 이게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머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노기스가 있었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편입 합격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고3 때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재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강남 8학번 출신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제일 못 간 애들이 서성안이었어요. 평범한 애들이 스카이 가고 제일 잘 간 애들이 메디컬. 이제 애들 이제 학교를 보니까 나는 중간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고 딱 중간만 가자. 그래? 스카이만 가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이 스카이였어요. 네. 8학번이니까. 너무 바보였기 때문에 대학 이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는 너무 유명해서 알았고 그쵸. 의치대는 알 정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 스카이 가겠다. 그래서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쵸. 망했죠. 아무래도 완전 생 노베여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숭실대 이제 가버린 거죠. 이게 숭실대 간 게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만일 수도 있는데 목표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서성한 그 다음에 그 이상 연고대를 바라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리그의 시작은 뭐다? 상위 10%부터다. 그쵸. 어쨌든 강남 8학구는 뭡니까? 상위 10%부터만 시작으로 보니까 요 아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엔 또 수험생이 72만이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의대가 거의 없었어요, 의치대가. 네. 의전 치전 시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없어. 상위권이 다 스카이 가고 그다음 쭉 순서대로 줄 세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가는 거죠. 뭐. kup순세단이 10%야. 그러겠네. kup순세단이. 그럼 나는 이 리그에서 꼴등인 거야. 주변에서 그냥 느낌 자체가 얘는 꼴등.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진짜 환경이 중요하네요. 네, 그쵸. 그럼 나는 꼴등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10%에서 10%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생각을 한 거죠. 딱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저희가 그런 나머지 90%인 학생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때문에 더더욱 편입을 하셔야 돼요. 왜?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내 운이 바뀌는 거예요. 편입을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단계를 밟자. 네, 노베이스면은 그래, 국숭세단이나 건동원까지 가봐. 그래서 그걸 느껴보면은 세상이 이제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 그러면은 그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겠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수능이란 제도를 통해서 한번 가고 그 다음 편입을 통해서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편입으로 여기 갔다가 그 다음 또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차라리 편입을 2번 하자. 네, 왜냐하면 편입은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세이브.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수능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수능 때도 그렇고 편입 때도 그렇고 하루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꿀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뭐 부지런하다 이러잖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는 새는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요? 피곤해요. 졸려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매한테 잡아먹혀. 왜냐면 제가 재수할 때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잠을 줄이면 안 되겠다. 오히려? 네. 여러분 언제 컨디션이 제일 확실하십니까? 내가 알람을 안 맞추고 잤어. 아니 실수로 안 맞추고 잔 거야. 근데 잠자다가 눈을 스르르 떴어. 수업이 9시야. 근데
시계를 보니까 9시 반이네? 그때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이거를 수험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오. 그래가지고 일부러 알람을 안 맞추고 있어요. 아, 진짜요? 새벽 2시쯤 자서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자요. 오. 그럼 보통 11시까지가 자거든요. 그쵸. 예, 그럼 컨디션이 그냥 아주 기가 막혀. 그러겠네요. 예, 기가 막혀. 푹 잤잖아. 그 상태에서 밥 먹고 준비하고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10시간을 그냥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강박에 대한 오류네,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자기 생활 패턴을 맞춰야 돼요. 새벽형 인간이면 새벽,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점심형 인간이면 점심에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네. 예. 근데 아침형 인간이 마치 정석인 것 마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냥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만한 생각이야. 잘못됐다. 이거 지금 약간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새벽반 학원 다니는 친구들, 새벽반. 아니 새벽형 인간이면 다니셔도 되는데 본인이 점심형 인간인데 새벽반 다닌다? 아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그냥 인강 돌리셔라. 오히려 인강을 좀 권장한다. 네, 차라리. 이미 합격한 사람들 후기를 보고 또 그 막 거기서 적용한 공부법을 보고 억지로 좀 나한테 끼워 맞추는 느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안 맞는 거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옷 터져.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관성대로 루틴을 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입할 때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약간 힘들었던 순간에 혹시 이 힘듦을 극복한 방법 좀 있을까요? 아 극복하는 방법. 네.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10분 정도는 유산소를 해줘야 돼.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운동이 필수다. 네, 운동이 필수인데 너무 과격한 거 말고. 아, 그쵸. 네, 막 이렇게 막 벤치하거나 이렇게 네. 당기는 거 말고 그냥 유산소로 가볍게. 저는 뛰지도 않았어요. 다칠까봐. 아, 다칠까봐. 네, 그래서 그냥 인클라인 이렇게 러닝머신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빠른 거는 파워워킹. 살짝 땀이 날 정도만. 네, 이 엔진만 굴려준다라는 생각. 머리만 굴린다는 네. 느낌. 그러면 혹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약간 10분 정도 약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도 해주면 하루가 상쾌해. 아. 그러니까 진이 빠질 정도로 유산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진짜 땀날 정도. 땀 정도만? 예. 그러면 하루가 약간 상쾌한 느낌으로. 예. 또 다른 거 혹시 있나요? 다른 거? 운동 말고? 다른 거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아, 맛있는 거? 예. 맛있는 거 그냥 오지게 먹는 거예요. 아, 그냥 예. 넣어야 된다? 예. 아, 넣어야 된다는 거. 약간 살찌는 거 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서 유산소를 해주잖아. 힘듦을 극복한 방법들은 가벼운 운동과 그쵸. 많이 맛있는 거 먹는 거. 그쵸. 딱 이거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고 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사실 과거와는 현재가 편입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공부 원리라는 건 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난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기 힘들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똑같이 문제도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한 파해법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자신이 문제다. 그냥 그런 거에 흔들릴 거라면은 네. 이제 준비를 안 하기 낫다는 네. 이런 약간 관점.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쉽다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 그리고 내 공부 원리 나만의 그런 파회법 공략법이 중요한 거예요. 뭐 티오가 늘어난 만큼 뭐 지원자가 많아지고 뭐 경쟁률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이거네.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TO가 늘어나가지고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야. 허수야. 한번 해볼까? 딸깍 하는 애들 있잖아. 다 허수다. 그냥 다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 10명 뽑는다. 그럼 실제 경쟁자들은 15명에서 20명이라고 생각해. 나머지들은 뭐 1000명이 지원하든 2000명이 지원하든 그 나머지는 다 허수라고 생각해. 저는 혹시 그럼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 약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는 꼴을 조금.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공부하는 이 형태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척을 많이 해요.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학벌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학원에서 보신 거잖아요. 진짜. 예, 학원에서 실제로도 받고 인강 완강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10%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김땡 패스의 가격에 곱하기 10을 해야지 원래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 90%는 뭐를 한다? 그냥 받쳐버리는 구조다. 패스가 싼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사실. 정확해요. 그 떨어지는 애들 특징은 강사 소믈리에 애들. 소믈리에 애들? 강사 평가만 뒤지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평가만 하는 애들? 네, 이 강사 저 강사 들으면서 이 강사는 어떻고 저 강사는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강사의 사고 과정을 내 걸로 만들어서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러다 자탕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치치치
평생 와버린다. 결국에는 이걸 내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강사님의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나 뭐 약간 도움되는 그런 기술적인 뭐 꿀팁들 이것만 체화하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야매네. 그쵸. 야매라서 점수가 오르긴 하지만은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이다. 예, 그 합격선 그 라인을 넘지를 못해. 아, 그러겠네. 왜냐면 얘가 본질적인 실력은 없고 계속 막 기술적인 것만 약간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로. 종호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메인은 이제 그렇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종호님 말씀하신 그런 강사님의 그런 강의나 기술적인 것들을 내 걸로 체화하거나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흔히 말씀하시는 게 수능과 편입은 다르다. 그렇죠. 편입용 공법이 따로 있다. 아,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를 실패해보고, 네. 그리고 재수도 어쨌든 열심히 해봤는데, 재능이 보통 이하인 사람들, 평균 이하인 사람들만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제 편입까지 한 사람만 알 수. 하긴 이게 워낙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는 시험을 거의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입시에는 좀 다 본 건데 그렇죠. 다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제가 입시 소믈리에. 입시 소믈리 맞네요. 소믈리에. 아 맞네요. 다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를 이제 공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오늘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 편입 합격을 위한 공부법 그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통도 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